마녀, 미스터리 마녀 이야기. 마녀라는 존재는 수세기 동안 서양 문화에서 공포와 경이로움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다루며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악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잔혹한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미스터리 마녀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마녀 전설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 그들의 탄생과 몰락을 통해 인간의 집단 심리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권력의 역사를 깊이 탐구할 수 있다. 마녀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주술과 마법은 존재했으며 그리스 신화의 키르케처럼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성은 종종 영웅의 조력자나 강력한 적수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주술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 많았고 마법을 사용하는 여성이 반드시 악하거나 배척당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오히려 약초를 다루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민간 치료사 혹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자로서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자연의 리듬과 약초의 신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식은 공동체의 건강과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마녀의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것은 중세 후기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러서다. 교회의 권위가 강화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힘을 다루는 여성들은 점차 불안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마녀 사냥은 중세의 끝자락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간 유럽 전역을 휩쓴 광기의 역사다. 이 시기 마녀는 악마와 계약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로 규정되었고 이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것은 신의 뜻이자 공동체를 지키는 신성한 임무로 여겨졌다. 마녀 사냥이 절정에 달했던 15세기에서 17세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광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결합된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마녀의 망치라는 책은 이러한 집단적 관계를 부추긴 핵심적인 문서 중 하나다. 15세기 말 두 명의 수도사가 저술한 이 책은 마녀를 식별하고 재판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며 마녀 사냥의 교본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여성은 남성보다 믿음이 약하고 성적으로 방종하여 악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고 주장하며 마녀 사냥의 주된 대상이 여성이 되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는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한 결과였다. 또한 이 책은 마녀의 행위를 악마 숭배, 유아 살해, 기상 조작 등으로 규정하며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마녀 사냥의 원인은 단순히 종교적인 관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 경제적 혼란, 전염병, 기근 등 공동체의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았고 그 희생양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이었다. 홀로 사는 노인, 재산이 많은 과부, 혹은 민간 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던 여성들이 주로 마녀로 고발당했다. 재판 과정은 논리와 증거를 따르기보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잔혹한 고문이 주를 이뤘고 마녀의 표식으로 오해될 만한 신체의 작은 점이나 흉터도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 고문 기술자들은 피의자에게 온갖 고통을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으며 일단 자백하면 처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의 불안을 해소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기능하며 마녀 사냥의 악순환을 심화시켰다. 미국에서 벌어진 세일럼 마녀 재판 역시 마녀 사냥의 대표적인 사례다. 17세기 말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몇몇 소녀들의 알 수 없는 병이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이 마녀로 몰려 희생되었다. 이 사건은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과 집단 히스테리가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을 남겼다. 세일럼 사건은 특히 공동체 내의 갈등과 소유권 다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마녀 사냥이라는 폭력으로 폭발했는지 잘 보여준다. 역사 속의 비극적인 마녀들과 달리 신화와 전설 속의 마녀들은 훨씬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이들은 종종 자연의 힘과 지혜를 상징하며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캐릭터로 그려진다. 이러한 마녀들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와 혼란을 상징하는 강력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스 신화의 키르케는 마녀의 대표적인 예다. 그녀는 오디세스를 유혹하여 그의 부하들을 돼지로 만들지만 결국 오디세스에게 반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키르케는 단순히 사악한 마녀가 아니라 강력한 마법을 지닌 동시에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복잡한 인물이다. 그녀는 오디세스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가 더 큰 지혜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기도 했다. 또 다른 신화 속 마녀인 메데이아는 사랑과 배신, 복수심에 사로잡힌 비극적인 여성으로 그 비극적인 서사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고 있다. 자신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메데이아의 복수극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억압과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탐구하는 서사적 깊이를 지닌다. 이처럼 신화 속 마녀들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는 존재를 넘어 여성의 강력한 욕망, 지혜, 그리고 복수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남성 중심의 서사 속에서 억압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독립적인 여성의 원형을 보여준다. 잔혹한 마녀 사냥이 근대 사법체계의 확립과 계몽주의의 확산으로 종언을 고한 이후 마녀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이후 마녀는 페미니즘 운동과 함께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마녀 사냥이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의 독립성과 지혜를 억압하려
벗어나려 했던 역사라는 해석이 힘을 얻으면서 마녀는 억압에 저항하는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이 사실은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던 자유로운 여성들이었다는 새로운 시각은 마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오늘날의 마녀는 주로 자연과 교감하고 치유와 주술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추구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영화, 드라마, 소설 속에서 마녀는 더 이상 악마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깨닫고 공동체를 지키는 영웅이 되기도 한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헤르미온느처럼 지적이고 용감한 마녀들은 현대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이 되었다. 또한 현대의 마녀들은 허브, 크리스털, 타로 카드 등을 활용하며 이는 과거의 주술적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점성술, 명상, 자연주의적 라이프 스타일 등과 결합되어 현대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개인의 성장을 돕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마법을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조화롭게 살아가려 한다. 결론적으로 마녀의 역사는 공포와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불완전한 역사와 집단적 심리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관이 모두 담겨 있다. 잔혹한 마녀 사냥의 희생자들, 신화 속의 복합적인 마녀들, 그리고 현대의 주체적인 마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녀 이야기에 매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숨겨진 힘과 미스터리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반영하기 때문은 아닐까? 헤이리 마을 황금언덕 안역 카페 달. 헤이리 예술마을 내에 위치한 마녀 카페달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마법과 신비로운 컨셉을 중심으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정식 명칭은 매직 앰퍼샌드 위치 갤러리 달로, 타로카드, 점성술책, 다양한 약초와 마법 관련 소품, 재고랜턴 악보가 있는 피아노 등으로 꾸며져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마녀 카페달, 그리고 황금언덕은 단순히 나열된 세 장소가 아니라 헤이리라는 독특한 문화 생태계 안에서 상호 보완적 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금언덕은 자연 지형이 아닌 헤이리 예술마을 내에 존재하는 특정 건축물입니다. OIP 아포스트로피에스 황금언덕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이 건물은 헤이리 트리가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녀 카페달은 마을의 활력과 대중적 매력을 담당하는 경험적 앵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곳은 마법이라는 독특한 테마를 통해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커피와 디저트, 그리고 타로점과 같은 체험 요소를 결합하여 일반적인 상업 공간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술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도 쉽게 마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예술 작품을 보러 온 방문객들에게는 휴식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헤이리 마을은 황금언덕으로 대표되는 예술적 순수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마녀 카페달과 같은 체험 공간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소는 각각 마을의 예술적 깊이와 대중적 매력을 담당하며 서로 다른 방문객층을 만족시키고 궁극적으로 헤이리라는 복합 문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 내에 위치한 마녀 카페달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마법과 신비로운 컨셉을 중심으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정식 명칭은 매직 앰퍼샌드 위치 갤러리 달로, 타로카드, 점성술책, 다양한 약초와 마법 관련 소품, 재고랜턴 악보가 있는 피아노 등으로 꾸며져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곳의 음료와 디저트 메뉴는 방문객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원두를 직접 볶아 제공하는 로스터리 카페로 커피의 맛이 훌륭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컵 부분까지 전부 먹을 수 있는 머그 타르트는 귀여운 모양과 맛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겹겹이 얇은 층으로 쌓인 독특한 스콘 또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팬케이크 메뉴는 과일의 신선도가 아쉽다는 일부 후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후기를 종합하면 이 카페는 커피와 특정 디저트 메뉴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지만 모든 메뉴가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